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실무 과목을 맡고 있는 김혜진 관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사 시험에서 무역실무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관심을 갖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0기 관세사 합격 이후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현업에서 일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관세법인 대표로 일을 하면서 또 강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강의를 동시에 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흥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시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과목이 왜 이 과목에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의 이제 마지막 4교시의 과목이죠. 그래서 과목명은 무역 실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무역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역이 무엇인지 공부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TV나 어떤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무역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우리 귀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무역이 무엇이냐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도 상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국내가 아니라 국내와 외국 간에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들 간에 물품 매매 거래를 하는 걸 무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과목은 무역 실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목은 뭐냐면 수출 수입, 즉 수출입 거래 전반적인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과목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의 또한 와닿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냥 무역 자체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실무적인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실무와 이론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흐름들을 이행을 함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법규라고 하는 것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은 실무적인 것 플러스 이론적인 것 그리고 법규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무역실무 과목이 범주가 또 상당히 넓다. 그리고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출제되는 시험 문제의 내용들을 보면 항상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문제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익숙치 않지만 대외무역법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강행법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강행법? 이것도 와닿지 않죠.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법이죠. 대한민국 법에서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관세법. 여러분들이 1차, 2차 시험 과목에서 배우게 될 과목이죠. 그리고 관세법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연히 국내에서 무역과 관련된 법령들은 관세사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내용임에다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내 거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거래 전문 관세사가 아니잖아요. 관세사가 뭐예요? 결국에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이다 보니 결국에는 그 국제적인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규칙이라든지 협약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국가들 간에 서로 약속을 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범주는 일단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는 내용들도 뭐가 있어요? 이론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법규를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까지 그래서 기본 교육 과정만 우리가 다 듣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아서 혼자 공부하지 않으시고 학원의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공부의 방향들을 정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무라고 하는 과목은 일단 이렇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말한 대로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빼놓지 않고 항상 10점을 줘요. 그러면 뭐예요? 전체 100점 중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이. 그럼 나머지는 이제 어디예요? 여기 80%가
실무적인, 이론적인 거, 그냥 이걸 묶어서 우리가 그냥 이론이라고 칭할게요. 이론과 법규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론에서만 나오거나 법규에서만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이론과 법규를 조합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8대2라는 비중을 먼저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렇다면 이 이론과 법규라는 것도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겠지만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무역계약이라는 것은 일단 뭐예요? 계약 자체가 성립을 해요. 그리고 성립된 계약을 우리 당사자들은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된다거나 혹은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무역계약의 종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할 때는 이론과 법규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성립과 이행과 종료라고 하는 흐름 순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행이다 하면은 무역계약을 이행하려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금이라는 것도 결제해야 될 것이고 물건이라는 것도 운송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부하게 돼요. 그러니 결국에는 결제 관련된 법규 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운송 관련 법규, 보험 관련 법규 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제 파트에서 이론적인 부분과 법규적인 부분들을 모두 아우르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범위를 처음에는 이제 의지가 충만하다가 따라가다 보면 점점 포기하고 싶어져요. 혹은 조금 이제 전략을 세워서 어떤 부분에 편중해서 공부하고 싶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시험 문제가 일단 8대2의 비중으로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어느 범위에서 나올지도 모르지만 특정 범위 안에서도 이 이론과 법규라고 하는 범위들이 다 같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건 아마 아직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난이도가 어떨까? 출제 경향이 어떨까? 뭐 출제 경향이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은 뭐냐면 문제가 특히 법규 안에서도요. 뭐 결제, 운송, 보험 등도 많지만 특정하게 우리가 3대 법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직 생소할 수 있지만 그냥 흘려드리면 돼요. UCP 600, 인커텀즈, CISG 이런 것들 중요한 법규에서는요. 기출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고요. 제가 가이드 드리는 것들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난이도는 어떠냐? 모르시는 분들도 문제의 난이도를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무역이 뭔지 몰라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역학을 전공하셨다라면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쉬운데 우리는 결국에는 뭐예요? 답안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걸 답안지에 쏟아내야만 하고 나의 답안지와 다른 사람들의 답안지가 결국에는 비교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난이도는 어렵진 않지만 범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나오면 다행이지만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기본에 충실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면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부 여러 가지 뭐 공부 전략들 찾아보시면 후기도 많이 나올 것이고 할 테지만 저는 일단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에 뭐 기본이론 강의가 개강이 돼서 강의를 무턱대고 듣는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강의만 들으면 어때요? 이론 법규 대외 외환 다 들으면 벌써 5, 6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생각 없이 강의를 듣는 선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체계적인 그 스케줄을 짜야 돼요. 스케줄.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건 플랜을 짜자는 거죠. 플랜. 왜냐? 우리가 지금 대비하는 게 뭐예요? 2026년도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학원의 뭐 흐름에 따라가면 전체적인 범위는 보게 되지만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않고 나에게 남아있는 기간 그리고 내가 학원 강의를 이 기간 동안에 들을 것이지만 그거랑 별개로 내가 스스로 얼마만큼의 공부를 할지를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 개강을 하게 되면은 뭐 2달, 법규 강의도 2달, 대회가 2달, 그러면 벌써 5, 6개월이 걸려요. 그럼 이거 강의 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모습 속에 저장이 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쉽게 합격을 했겠죠. 그게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나서 항상 내가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은
그 스케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막연히 그냥 강의를 들어버리고 연말이 돼요. 그럼 벌써 뭐예요? 우리 11월, 12월이 되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여러분들이 2026년도가 아니라 2027년도 시험으로 계획을 바꾸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시험 기간을 단축해야만 해요. 그쵸? 너무 아깝잖아요. 그 기회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부 스케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면서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들은 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하는데, 강의를 듣는 건 당연하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 모든 수험생과 모든 강사들이 강조하는 거, 다독을 하라는 거야. 근데 다독이라는 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많이 무조건 읽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꼭 수식어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효과적인 다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효과적인 다독이라는 건 단순히 읽는 횟수가 아니라 정말 횟수를 넘어가면서 공부 방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회독을 해요. 근데 누군가는 1회독을 하는데 좀 이제 완벽주의자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회독을 가볍게 하지 않고 한 회독 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 근데 어떤 사람은 좀 가볍게 읽으면서 그 회독을 뭐 일주일 만에 끝냈어. 그럼 과연 누가 바람직할 것이냐? 저는 이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뇌는요, 한번 저장하면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은데 분명히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릴 걸 감안하여 조금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볍게 읽어주고요. 두 번째 읽었을 때는 내용들을 추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키워드만 먼저 눈에 익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고 또 세 번째 읽힐 때는 기본적인 주요한 개념을 외워요.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읽을 때는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체적인 시험 범주가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갑자기 자신감도 생기고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외워 나간다면 분명히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살을 붙이는 다독을 해보자. 회독수를 높여나가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리마인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마인딩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시험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의 문제를 푸는 건 1차 시험이고 지금 무역실무는 뭐냐면 머릿속에 암기를 한 것을 또 심지어 뭐예요? 써내야 돼요. 출력하는 작업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고 그래야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마인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공부한 걸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회독수를 100번, 1000번 한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과연 그것이 남아있느냐? 내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공부한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외운 것들을 오늘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씩 머릿속에 떠올린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시간, 잠자기 전에 생각을 해보거나 혹은 오늘 내가 공부하는 그 분량을 들어가기에 앞서 하루 전날 했던 걸 한번 떠올려보는 거예요. 굉장히 기억이 잘 날 것 같겠지만 굉장히 억울하고 신기하게 기억이 잘 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속상해하지 말고 괜찮다고. 대신에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까먹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방법을 고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리마인딩을 꼭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또 잃어버리지 않는 공부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방식들을 썼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범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거 1회독 하려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무역실무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론이라는 부분과 법규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대외무역과 외국환 거래법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나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얘를 각각 회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거대로 법규는 법규대로 쭉 회독수를 해서 나눠가는 거예요. 워낙에 분량이 많으니까 그냥 각각의 과목이라고 조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얼핏 얘기했는데 3대 법규가 있었고 기타가 있었죠. 근데 저는 어떻게 가냐면 법규도 3대 법규가 워낙에 기출문제가 많으니까 3대와 그냥 법규를 나눠요. 그래서 얘는 또 회독수를 달리 가요. 그러면은 법규를 하다 보면 3대 법규가 또 나오긴 하겠지만 그만큼 나의 머릿속에 회독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3대 법규만 확 잘 잡아도 나머지 법규들이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하는 방식들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 나가는 거죠. 왜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공부의 방식, 나에게 맞는 공부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들을 다 들어 나갈 때 우리는
뭐 회독수도 높이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나에게 맞는 공부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는 공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느 궤도에 오를 수가 있고 이 합격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냥 억지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그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더 많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또 듣고 싶은 부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또 얘기해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찌됐든 이 관세사라고 하는 자격을 갖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들은 사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을 내리고 결심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먼저 현업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 관세사라는 직업이 사실 굉장히 뭐 편안하고 굉장히 이제 그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서 또 단순히 돈을 버는 자체가 아니라 돈을 벌면서도 우리가 또 직업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직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나중에 관세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미 내 스스로가 관세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객이 나한테 이거 물어보면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줄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암기하는 것과 다르게 그게 더 눈에 들어오고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해 나가면서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내용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수업 시간에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